스카 스트링거 감사원장과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이 아시안을 위한 이민 법률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로 보내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올해 총 세금 보고 건수는 소폭 늘었지만 환급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서 가구당 연소득이 8만 5천 달러 이하일 경우 저소득층으로 분류됩니다. 뉴욕 뉴저지 운전자들의 통행료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시에서 ICE에 잡혀 추방된 이민자 중 약 40%가 아시안인 것으로 나타나 아시안을 위한 이민 법률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스카 스트링거 감사원장과 조앤유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사무총장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뉴욕시 이민 단속 보고서를 토대로 이민세관 단속국의 뉴욕시 단속 활동이 아시안 커뮤니티에 미치는 악영향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은 뉴욕시에서 아시안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종인 가운데 뉴욕시에서 ICE에 잡혀 추방된 이민자 중 약 40%가 아시안이라며 아시안을 위한 이민 법률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트링거 감사원장도 뉴욕에서 이민자에 대한 공격은 시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뉴욕시를 이민자 보호도시라고 부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아시안 등 이민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금을 확충하고 이민자 보석금 서비스를 유지하는 한편 주정부는 운전면허 취득을 확대하고 ICE가 법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2018 회계년도에 뉴욕시 ICE 추방 건수는 총 2,593건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비해 150% 늘었고 전과가 없는 이민자의 추방 건수는 1,144건으로 265.5% 늘었으며 이민법 위반에 대한 행정 체포 건수도 3,476건으로 88.2% 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하며 우선순위 없이 ICE에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서류 미비자 추방에 있어 범죄 기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을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와 뉴욕 등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일부 대도시들을 겨냥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주에서 열린 지지자 모임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들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난 한 달 동안에만 불법 이민자 10만 명이 국경에 도착했다며 이들은 지역사회와 학교, 병원 등에 큰 부담감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들 중 많은 숫자를 피난처 도시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국토안보부와 백악관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미총기협회 연설에서도 불법 이민자를 석방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어 불법 이민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피난처 도시로 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해 피난처 도시로 보낼 법적 권한이 있다며 특히 형편없는 관리와 높은 세금으로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들이 최고 수준의 보살핌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옹호적인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압박을 의미한다고 더 힐은 보도했습니다. 납세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한 재무부의 발표와는 달리 올해 총 세금 보고 건수는 소폭 늘었지만 환급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1월 28일부터 4월 19일까지의 평균 환급액은 2,725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달러 감소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2월 첫 주에 세금 환급 현황을 발표하면서 납세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세제 혜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지난 19일까지 접수된 소득세 신고 건수는 2018년 같은 기간보다 0.2%가 많은 1억 3,723만 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73.2%는 세금 환급금을 수령했습니다. 환급 건수도 0.3% 늘어난 9,573만 건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30만 3천 가구가 더 세금 환급을 받았지만 전체 환급액 규모는 2,609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44억 달러 정도 축소됐습니다.
한편 납세자 권익옹호단체 텍스 파운데이션은 납세자 10명 중 8명은 감세 혜택을 보겠지만 너무 미미해 인식하지 못할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든 납세자의 10명 중 6명의 세제 혜택 규모는 $1,000 미만인 반면 상위 1%의 고소득자는 세금을 평균 $5만 1,000나 덜 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개정세법에서는 개인소득세율이 인하되고 자녀 세금 크레딧이 늘고 부양자 세금 크레딧이 신설됐지만 인적 공제 폐지와 지방세 공제 $10,000 상한제 등으로 소득원, 소득 수준, 부양자 수 등 납세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세제 혜택 폭이 크게 달라졌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뉴욕시에서 가구당 연소득이 $8만 5천 이하일 경우 저소득층으로 분류됩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는 $7만 5,500로 뉴욕시보다 $10,000가량 낮았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주택 렌트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 8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과 렌트 지원 제공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저소득층 기준을 산출합니다. 최근 공개된 2019 연방정부 저소득층 지원소득 기준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연소득이 $8만 5,350 이하면 저소득층으로 분류됩니다. 싱글은 $5만 9,750, 부부는 $6만 8,300, 3인 가족 기준으로는 $7만 6,850입니다.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 등 롱얼랜드 지역 4인 가족 기준의 가구당 저소득층 분류 상한선은 $8만 8,950로 뉴욕시보다 $4,000가 높았습니다. 싱글은 $6만 2,300 이하면 저소득층으로 분류됩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의 저소득층 분류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7만 5,500, 싱글 기준 $5만 2,850로 뉴욕시에 비해 $10,000가량 낮았습니다. 한 가구의 중간소득이 카운티 중간소득의 80% 미만이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다만 주택비용 부담 등 생활비용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지역인 경우 저소득층 분류 기준은 카운티 중간소득의 80%를 넘길 수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 안정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약 100만 가구의 임대료가 지난 2년 동안 인상되어 온 가운데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올해 더 가파른 인상폭을 주장하고 나서 세입자들과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지인 리얼딜에 따르면 뉴욕시 렌트 가이드 위원회가 지난 25일 실시한 공청회에서 건물주들로 구성된 임대료 안정화 협회는 1년 계약 3에서 7.5%, 2년 계약 시 4.7에서 9.25%의 렌트 인상 허용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인상된 1년 계약 1.5%, 2년 계약 2.5%보다 인상폭이 가파른 것입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 위원회는 오는 5월 7일 예비 표결을 거친 후 6월 25일 본 표결을 실시해 최종 인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96만 6천 가구의 렌트 안정 아파트에서 250만 가정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된 렌트 인상률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렌트를 갱신하는 세입자에게 적용됩니다. 한편 일반 세입자들은 지난 2년 동안 임대료가 인상된 만큼 올해는 반드시 임대료가 동결돼야 한다며 임대료 인상 주장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통행료 수입이 가장 많은 교통기관 3곳이 모두 뉴욕, 뉴저지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운전자들의 요금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타레저가 2018년 전국 교통공사 통행료 수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 전국에서 통행료 수입이 가장 높은 교통기관 상위 3곳 모두 뉴욕, 뉴저지 소속으로 확인됐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 전국에서 통행료 수입이 최고인 기관은 뉴욕시 5개 보로를 연결하는 다리 7곳과 터널 2곳을 관할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로 2018년 통행료 수입이 $19억 7,500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MTA는 지난 3월 31일 RFK 와이스톤 트록스넥 브릿지와 휴케리 미드타운 터널의 현금 통행료를 종전보다 $1 올려 $9 50센트를 받고 있습니다. 통행료 수입이 두 번째로 많은 곳은 링컨, 홀랜드 터널과 조지 워싱턴, 베이온, 괴탈스 브릿지, 아우터 브릿지 크로싱을 관할하는 뉴욕, 뉴저지 항만청으로 지난해 다리 터널 통행료 수입이 $16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통행료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현금 기준 $15입니다. 3위는 뉴저지 턴파이크 교통공사로 지난해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 통행료로 총 수입이 $16억 1,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대중교통 개보수 비용 마련이라는 명분으로 오는 2021년부터 혼잡세 시행이 확정돼 운전자들의 요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대표은행 뱅크 오브 홉이 뉴저지 잉글우드 클립스에 지점을 개설하고 북부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지점 개설과 함께 은행을 찾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푸짐한 상품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가 뉴저지 잉글우드 클립스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오늘부터 영업을 시작하며 개점 기념 행사를 가진 뱅크 오브 호프 잉글우드 클립스 지점은 경품 행사 등 지역 고객들을 위해 여러 가지 특별 상품을 선보이며 첫 인사를 했습니다. 전혜선 지점장은 최근 잉글우드 클립스로 많은 한인들이 이주하고 있고 또 이 지역의 거주 지역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어 새로운 지점을 열게 됐다며 많은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한인 고객들에게 전문성은 물론이고요. 따뜻하고 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잉글우드 클립스 지점은 SBA론이나 다양한 대출 서비스, 홈 모기지, 환전 서비스, 사업자 계좌, 개인 계좌 등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지점 오픈 기념으로 앞으로 3달간 개인 계좌를 만드는 고객들의 계좌 유지 수수료를 평생 면제해드리는 특별 프로모션과 100불 상당의 체크북을 추가로 증정 중이며 지점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200불, 100불, 50불, 우산이 주어지는 복권 경품 행사와 다과가 제공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메이저 호텔 체인이 숙박 공유 사업 가세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호텔 그룹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숙박 공유 사업에 진출할 예정으로 에어비앤비가 장악한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메리어트는 숙박 공유 사업을 우선 시범적으로 유럽에서 시작한 후 미국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리츠 칼튼, 쉐라톤, 르네상스 등을 포함해 30개 브랜드의 총 6,700개 이상의 호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메리어트뿐만 아니라 힐튼, 하얏트 호텔 그룹도 숙박 공유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현재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적으로 492만 개의 숙박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메리어트나 힐튼 등의 객실 규모를 크게 압도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에어비앤비도 적극적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뉴욕 맨하탄의 록펠러 센터를 소유한 RXR 리얼티와 에어비앤비가 32층짜리 75 록펠러 플라자에서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RXR 리얼티가 뉴욕 일대에 보유한 다른 빌딩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에어비앤비 서비스가 맨하탄의 주요 랜드마크 빌딩까지 진출한다는 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공회전 차량에 대한 법규가 강화되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신고가 크게 증가해 공회전 차량에 대한 벌금 티켓 발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회전 차량에 대한 경찰의 단속 활동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바운티 프로그램 시행으로 지난해 공회전 차량에 발급된 티켓은 1,038건으로 2017년 불과 24건에서 33배 이상 증가했다고 뉴욕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바운티 프로그램은 공회전 차량이 일정 시간 이상으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비디오로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어 증거로 환경보호국에 제출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차주에게는 벌금 티켓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포상금 제도는 제보자에게 벌금의 25%를 포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현재 벌금은 최소 $350에서 최대 $2,000입니다. 올해 바운티 프로그램을 통한 제보는 210건에 이르렀으며 이 중 61건에 대해 소환장이 발급됐고 20건은 심리에 붙여졌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1971년부터 비상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공회전을 금지시켜 왔는데 헬렌 로젠탈 시의원이 3년 전 바운티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2017년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돼 왔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버스와 트럭 등 상업용 차량이 시동을 걸어놓은 채 3분 이상 정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스쿨존에서는 1분입니다. 앞으로도 공회전 단속 강화와 포상금을 노리는 일부 시민들로 인해 관련 티켓 발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4.29 폭동이 일어난 지 27년이 됐습니다. 이민 역사에서 가장 아픈 상처로 기록된 날인 만큼 한흑 커뮤니티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노력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이 한흑 교류 증진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Southern California tonight, white policemen are accused of beating a black man. Find the defendants not guilty. 한인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처참히 무너졌던 1992년 4월 29일. 물건을 들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한인 이민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만큼 큰 상처였지만 타민족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4.29 폭동의 쓰디쓴 교훈은 한흑 관계 치유와 유대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거기서 장사했던 많은 걸 잊어버렸는데 그 계기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문화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같이 무슨 일이 있을 때 흑인들과도 같이 좋은 관계로 저희들이 같이 일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I think it's great for as what they're doing, and that's why we're participating. Because we believe in what's going on. So that's what we are. 특히 미국에서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은 한류는 한흑 커뮤니티의 교류 확산에 1등 공신이 되고 있습니다. K-팝에 환호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흑인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장면입니다. I feel great today because I like the unity that's going about. We have all different ethnicities that's here to represent peace. And that's what it's all about. Peace. God bless. 좀 가슴 아픈 사연이긴 하지만 이렇게 다 같이 와서 다 같이 한국 동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축제를 한다는 게 참 기분이 좋고요. 감동적입니다. 한류를 통한 문화적 교류는 이제 한흑 관계 개선의 촉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태권도 시범을 BTS 음악에 맞춰서 우리 보이고 있을 때 우리 그 흑인 그 여학생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보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한류 등을 통해서 우리 흑인 커뮤니티하고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자라나면서 한국의 문화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특히 K-팝, 그리고 한국 불고기, 한국 김치. 지금은 저희들은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아픈 역사지만 교류와 화합을 통한 화해의 움직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최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LA에서 대규모 테러를 계획하고 있던 20대 미군 참전 용사가 체포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6살 미군 참전 용사 마크 스티븐 도밍고는 지난 27일 헌팅턴 비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백인 우월주의 집회에서 급조 폭발물을 설치해 대규모 사상자를 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밍고는 유대인과 교회, 경찰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격 대상을 검토한 후 집회에서 폭발물을 터뜨리기로 결정했고 지난 26일 연방수사국 FBI 잠복 요원으로부터 전달된 가짜 폭발물을 받은 후 체포됐습니다. 이외에도 도밍고는 FBI의 정보원과의 온라인 게시물 대화에서 LA 곳곳의 프리웨이와 산타모니카 피어에서도 폭발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현재 브루클린에서 스테이튼 아일랜드로 진입하는 차량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베라자노 네로우스 브릿지의 통행료를 양 방향에서 모두 부과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맥스 로즈 연방 하원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에 따르면 현행 이지패스가 없는 경우 $19가 부과되는 통행료를 양 방향에서 부과하도록 변경하게 될 경우 MTA가 관리하는 다른 교량의 통행료와 동일한 $8 50센트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프리케이 교사 노조인 디스트릭트 카운슬은 5월 2일 하루 원데이 파업을 실시하고 이날 정오 뉴욕시청 앞 계단에서 임금 인상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초크비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앞서 디스트릭트 카운슬은 7,500명 교사 모두가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으나 26일 트위터를 통해 일부 교사들만 참여한다고 밝혀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뉴저지 매돌랜즈 습지대에 추진되는 화력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규모 행진을 펼칩니다. 데니스 심 리치필드 시의원은 행진은 오는 5월 18일 오후 1시 리치필드 메모리얼 고등학교에서 시작해 발전소 건립 예정지까지 이어진다며 한인 주민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개발사 측은 경제 효과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버겐 카운티 내 50여 타운 정부들은 환경 오염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맨하탄에서 드블라지오 시장이 탑승한 SUV 차량의 접촉 사고를 시장 경호를 책임졌던 NYPD 간부가 함구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비전 제로를 시작한 드블라지오 시장이 차량 접촉 사고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비난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접촉 사고 사실을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흐리고 약간의 이슬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영상 13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영상 11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흐리고 몇 차례 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